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커진 뇌는 인류를 먹이 사슬의 가장 꼭대기로 올려다 줬고, 지금도 인류는 커진 뇌를 바탕으로 여타 동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인류를 상상할 때 극단적으로 커진 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수만 년 전부터 인류의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작아진 인류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8년, 인류학자이자 해부학자였던 헤렌버그 교수는 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로 4에서 5만 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뇌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후기 구석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호모사피엔스 1만여 개체의 성인 남녀 두개골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1593cc에서 1463cc로 약 130cc가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는 1520cc에서 1241cc로 약 17.4%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테니스공 한 개 크기만큼 줄어든 수치로 작은 차이 같지만 호모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뇌 크기 차이와 비슷하죠. 이는 당시 인류학 연구 흐름과는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류의 뇌는 300만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커져왔으며 호모사피엔스에 이르러서는 그 크기가 더 커졌거나 혹은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모사피엔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근이라 할 수 있는 4만 년 전부터 인류의 뇌가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학계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 인류학자인 존 혹스 교수와 크리스토퍼 스트링거 박사, 또 식품 인류학자인 헬렌 린치 교수와 더불어 요리 본능의 저자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 등 많은 과학자들이 과거 헤넨버그 박사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현생 인류의 뇌가 작아졌다는 가설이 점차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뇌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의문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줄어들었는가란 질문이죠. 현재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인류학자인 스트링거 박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빙하기가 끝난 시기인 약 12,000년 전부터 지구가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류의 신체 크기 축소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죠. 보통 추운 기후에서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표면적 대비 부피가 큰 몸집이 생존에 유리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면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져 몸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스트링거 박사는 인류의 몸이 작아지면서 여성의 골반의 크기도 함께 줄어들었는데, 이에 따라 출산하는 태아의 머리 크기도 작아져야 종족 번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두뇌의 크기도 줄어들기 시작했을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가설의 허점은 과거에도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두뇌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기만 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존 혹스 교수는 인류의 뇌가 작아진 건 기후변화가 아닌 12,000년 전 농업혁명이 가져온 영양 결핍 때문이라는 가설을 들고 나왔죠. 실제로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책에서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있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농업은 노동시간의 증가를 비롯해 제한된 영양소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또 재배 방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환경에선 잦은 기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19년 오하이오 주립대 인류학자 클라크 라르슨 교수는 터키의 신석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골들을 분석한 후 당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은 상당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영양 부족은 자연스레 골격 전반의 축소를 불러왔고, 특히 인체 에너지의 20%가 필요한 뇌 역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선택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가설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남아프리카나 호주 대륙에서도 이미 호모사피엔스의 뇌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후도 농업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이에 가장 그럴싸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간의 자기 가축화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축처럼 스스로 길들여졌다는 주장인데요. 도대체 가축화와 뇌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난 2021년 스위스 취리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발 카르셀 교수는 가축화된 개의 뇌는 늑대보다 29% 작고, 고양이의 경우는 야생종보다 24%, 가축화된 소는 오륵소보다 25% 작으며 돼지 역시 야생종에 비해 뇌의 크기가 34%나 작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논문을 통해 야생동물이 가축화되면서 공격성이 사라진 것이 뇌의 크기가 줄어든 원인일 거라고 말하면서, 특히 가축소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우소의 경우는 야생종과 뇌의 크기가 비슷했고, 반대로 젖을 생산하고 가장 온순하게 길들여진 젖소는 야생종과 비교했을 때 뇌 크기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지신경과학자인 브루스 후드 역시 뇌는 작아지고 싶어한다는 책을 통해 공격성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감소가 뇌의 크기 감소에 관여한다고 언급한 바 있죠. 자, 그렇다면 동물의 가축화 사례를 인간에 적용하면 인류의 뇌가 작아진 이유가 곧 우리 스스로가 온순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 약간 아리송하죠. 이 가설을 지지하는 리처드 랭엄과 진화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협력을 통해 정교한 조직을 구축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에 잘 융화되는 사교성,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는 인내심,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회성을 갖춘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았고, 그로 인해 인류 집단 전반이 점차 온순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언어의 발달은 의사소통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인류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길들여지는데 불씨가 됐다고 덧붙였죠. 브라이언 교수는 인류는 이런 사회적 길들임의 과정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면서 인류는 전반적으로 뇌가 작아지는 선택압을 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인간의 유전자에서 BAZ1B라는 유전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상냥함과 관련돼 있으면서도 작은 두개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기 가축화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같은 종은 정교한 사회를 이루고 산 고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자기 가축화 현상이나 뇌 크기 감소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최근까지도 인류의 뇌 크기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그러던 2021년 앞선 가설을 모두 반박하는 신박한 가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인 제레미 교수는 985개의 고인류 화석의 두개골을 분석한 후 인간의 뇌 크기 감소는 농업이 시작된 12,000년 전부터가 아닌 불과 3,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류의 뇌는 3,000년 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불과 3,000년 만에 뇌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 걸까요? 그는 정보의 외장화와 극단적인 분업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죠. 인류 사회는 지난 5,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로마 등 도시국가를 이룩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자가 탄생하고 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명되면서 개개인들은 더 이상 수많은 정보들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될 뿐 다른 분야에는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사라졌죠. 제레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인류의 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아지는 선택압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신경 쓸 일이 줄어들었으니 구태여 큰 뇌를 유지해가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논문에서 사회성 곤충인 개미 역시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노동이 분업화되면 될수록 효율성을 위해 일개미의 뇌 크기는 작아진다고 언급하면서 분업화된 인류 사회는 개미 사회와 비슷하며 인간의 뇌가 작아진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죠. 물론 앞선 가설들은 말 그대로 가설일 뿐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는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적 가설들은 우리를 엉뚱하면서도 심도 있는 상상 속으로 이끌어주죠. AI가 일처리는 물론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해주고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는 먼 미래, 그때 인류의 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와 같은 상상 말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